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가 전총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또 전총조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총조를 보면서 이제 그 사기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 메커니즘을 제가 오늘 주제 이것만 또 있어 이거 말고 오늘 3개나 있습니다, 교수님. 전총조 얘기도 하셔야 되고 김정순 얘기도 하셔야 되고 반달곰 이태원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반달곰은 저희 나중에 특집을 하시죠. 아니 무슨 제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이제 여러 전문가가 있지만 그러니까요. 또 의학 전문가시니까 윤지호 전문가 그게 바로 접니다. 윤지호는 참고로 그 안민석이 그 300조와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헛발질을 한 바로 윤지호거든요. 그래서 안민석한테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 가서 윤지호 잡아와라.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숱하게 했어요. 근데 안민석은 캐나다에 간 적이 없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국민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를 닫고 삽니까? 자기가 윤지호랑 간다고 했으면서 함께 한다며 데려와야지. 윤지호가요 대충 10건 정도의 고소가 걸려 있고요. 그게 되게 사기야 사기. 뭐 그런 건데 그 윤지호를 제가 그 윤지호가 왜 그 제가 관심을 갖게 된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윤지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장자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연예인이 어쨌든 피지 못하고 죽었잖아. 수로 목숨을 끊었잖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난 윤지호가 왜 싫으냐면 이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한탕 한 거잖아. 최악이지 최악.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친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걔가 캐나다로 나중에 이제 도망가는 날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래도 용기 있는 증인인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를 이제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전총조도 마찬가지야. 전총조 같은 경우도 전총 덕분에 우리가 주말 내내 이제 좀 지겹더라고. 페이스북이나 무슨 댓글을 보면 뭐 했나 IM 밥 실례예요. IM 많이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와 진짜 막 그런 게 막 반복되는 IM 거야. 많이 먹어요는 좀 드립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교수님. 그 뉴욕 뉴욕이란 돈가스 집 있거든. 거기 보면 그 블로그 리뷰가 그런 게 있어요. IM 많이 먹어요. IM 많이 먹어요. 있어. 진짜요? 진짜 있어. 제가 저희 강아지를 걸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진짜 많네요. 그렇죠. 나를 걸면 이건 거짓말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 근데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의학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수님 나오셨는데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윤지호 책 얘기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남현희 씨가 속았던 내용 중에 자기가 임신을 했다라고 속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아무리 뭐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 전총조가 이제 뭐 그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성전환 수술을. 근데 결국에는 안 받았을 거란 얘기가 더 많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남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도구 같은 걸 써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 한 여성이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이 정도가 있을 텐데. 여자랑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도구를 써서 관계를 했는데 임신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가 그 바라는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그러면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이제 이건 맨날 우려먹던 건데 신풍제약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신풍제약. 거기서 이제 피라맥스라는 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약은 말라리아 약이야. 말라리아야. 근데 그게 코로나에 좋다고 이제 약간 그 사기쳐가지고 주가를 막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 한다고 막 그러면서 주주를 모아갖고 그 주가 오르니까 그걸 갖다 주식을 팔아가지고 약 4천억 가까운 차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근데 그래서 지금 임상 시험 결과는 다 망했거든요. 근데 주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주들은 여전히 아니야. 저기서 임상 시험 결국 성공할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실패라는 발표가 나온 뒤에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주식이 8만 원, 7만 원 될 때도 계속 야 이거 사기니까 빨리 지금 빠져나와라. 니네 나한테 형님이라 그럴 거다. 이런 말을 유튜브와 이런 걸로 막 전파했는데 걔네들이 신풍 오적이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이제 이런 말 하더라고. 서민 걔가 걔 말 들을 거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기라는 거는 자기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충족시켜 준다고 할 때 이게 남현희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고 이제 더는 결혼 뭐 남편하고 아마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혼했으니까 어쨌든 실패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이혼 안 해봤지.
이혼 한번 해보면 야 그 세상이 결혼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혼부터 먼저 그 세상이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것도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신데렐라가 아니라 왕자님이 딱 나타나서 그렇죠. 재벌 3세를 하니까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라고 손을 딱 내밀어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의혹이 있어도 일단 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도 그걸 참아. 그걸 막 근데 무시해. 그리고 나는 이걸 니네들이 질투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3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50억을 벌어주마. 이게 말이 됩니까? 300만 원으로 무슨 50억. 뭐 화천대유급인데요? 화천대유가 그보다 더 하지 않나? 그럼 가능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남현이도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저도 남현이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모를 수가 있나? 공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현이가 하는 말들이 다 들어맞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임신 테스트 10번 한 거. 네. 왜 10번을 했을까? 남현이 자신도 의심이 가는 거야. 이거 설마 이게 진짜 임신인가? 그래갖고 나중에 집에 가서도 동생이 준 임신 테스트를 해보고 그때서야 음성인 거 알았잖아. 근데 그 전총조는 자기가 고환 이식 수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환 이식 수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임신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남현이가 공범이라면은 그 전총조가 자기 아버지인 척하면서 그 문자를 보낸 거 알죠? 내 큰 며느리야 뭐 이렇게 했잖아. 그거를 거기에 답장을 이따시만큼 성실하게 진짜 필사적으로 나는 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쓴 거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속았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냐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반이면 너무 이게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좌파에 우파에 확실히 해.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욕망이 워낙에 이제 크고 이분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도 보니까 뭐 전총조한테 받은 선물 같은 것도 막 인증하고 벤틀리 그거 무슨 뭐 3억짜리 차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도 뭐 선물 받은 것도 인증하고 그리고 논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남현희 씨가 그 다른 사진은 지워도 선물 받았던 사진은 안 지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보도로 났는데 그런 걸 보면은 평상시에 뭔가 이렇게 좀 물리적인 것들이나 좀 뭐랄까 금전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게 있는데 근데도 제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임신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임신 사실을 거짓말이 통했다라는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아직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도가 추가로 난 걸 보니까 남현희 씨가 이번에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다 전총조가 알아서 한 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과거에 빈상 그 뭐 대회 같은 거 있을 때 전총조를 데리고 가서 VIP라면서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잖아요. 주변인들의 전총조가 요구했으니까 그런 거지. 속였으니까 전총조가 요구했으니까 니네 거기 가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남현이는 자기랑 그것뿐만 아니라 VIP라고 소개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가 전총조가 1년에 30억 가까이 투자해 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총조가 얘기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총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남현희 씨가 그렇게 그러니까 전총조가 남현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라 시켰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묵시적인 어떤 그 공범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공범이 됐고 그러니까. 됐다고 해도 할 말은 없음. 왜냐하면 남현희를 보고 거기 걔한테 투자해서 돈 뜯긴 사람들은 다 남현희 책임이 맞죠. 근데 이제 원래 그 사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잽싸게 윤지호 얘기로 하자면 봐봐요. 그러니까 장자연이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그 윤지호라는 사기꾼을 데려오고 사실 윤지호는 장자연하고 나이 차도 7살 차인가 8살 차인가 나고 그러니까 둘이서 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101살과 109살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때는 8살이 아무것도 아닌데 20대 20살과 28 이 정도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윤지호는 자기가 막 베프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윤지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윤지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믿잖아. 왜냐면 우리가 믿고 싶은 거야. 왜냐면 윤지호를 이용해서 조선일보를 때려 잡아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민변에서 윤지호를 불러갖고 야 너랑 같이 뭐 해보자 그래서 윤지호 캐나다에 있는 거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좌파들이 이참에 그 얄미운 조선일보를 잡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윤지호가 하는 거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지호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총조와 윤지호 중에서 공통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벗 넥스트 타임 뭐 이런 거 넥스트 타임에 뭐 벗 유어 와이프랑 함께하면 뭐 이런 식의 영어 섞어 쓰는 거 영어를 하잖아. 윤지호도 거의 비슷하게 영어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지호 영어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윤지호 내가 여기 책에도 이제 많이 예를 들어놨는데 이 책 지금 교수님 쓰신 책이네요. 뭐야 지금 내가 쓴 거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저는 무슨 이 책을 하나 갖고 오셨길래 뭔가 했더니만 교수님 책입니다. 이 책이요. 네. 뿌리와 이파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뿌리와 이파리는 근본 있는 출판사고요. 이번에 여러분 박유화 선생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무제 나오신 그 제국의 위안부 그 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달라고 이제 했을 때 그 출판사 사장이 뭐라 했냐? 안 그래도 제국의 위안부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소송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서민이랑 엮여서. 그러니까 뭐 윤지호 까는 거고 민병 까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책이 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낼 때 여러분 제가 윤지호를 까는 책을 낼 때 그때 이제 분위기는 어떻냐면 사실 우리 좌파 세계에서는요 장자연 씨가 조선일보 사장한테 성상납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우리 그 당시 상식 거기에 통하는 세계관 거기 통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사를 해보고 저는 있잖아요. 윤지호가 했던 라방하고 그 인스타를 전부 다 모든 걸 다 보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 관찰하고 다른 사람 증언도 듣고 이러면서 이게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거의 탐사 보도의 진짜 개가고요. 이 책을 읽고 강양구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너는 기자를 했어도 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양구 형이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책을 제가 낼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이 책을 낼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좀 나름대로 팔리는 작가였어요. 좌파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그 책을 내자고 했던 출판사가 뭐 진짜 연병장 한 바퀴를 돌았을 정도로 저한테 출판사들이 책을 내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이걸 출간해야 되잖아. 이 책 내자 그랬을 때 제가 8번을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줄 섰던 어떤 출판사도 이 책은 출간할 수 없다. 윤지호 얘기를 하니까. 윤지호는 우리 편이다. 이 논리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지 같은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 보수분들이 이번에 이동재 기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조국이랑 비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서해일기 같은 책 같은 거 다 밑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보수는 책을 안 읽어. 그러니까 책이 책을 안 읽으니까 보수 책을 아무도 안 쓰고 뭐 그런 뭐 이렇게 계속 그렇죠. 교수님 근데 책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저기 전정주 얘기를 좀 더. 아니 그래서 윤지호 같은 얘기로 윤지호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윤지호가 캐나다 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막 그런 거 기억나세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났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다. 근데 그 당시에 윤지호 카톡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말해요. 자기 친구한테 그냥 눈길에 학부형인데 눈길에 미끄러진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JTBC 화면에서는 그게 조선일보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로 둔갑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기절했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조선일보를 빨리 잡자 이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거기 전총조가 재벌 3세라고 그랬잖아요. 재벌 3세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승마를 하다가 승마 대회에 나가서 뭐 하다가 무릎을 다쳐. 그래갖고 보니까 20살 때부터 호프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들었죠. 무슨 재벌 3세가 호프집으로 사업을 시작합니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얘는 그냥 말을 나오는 데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윤지호도 자기가 어떤 유명 기업 대표라고 자기가 부대표라고 속여.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IM 갖고 막 하는 것처럼 윤지호도 계속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5개 국어를 한다고 뻥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 전총주한테 속은 남현이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은 반성할 점이 없냐. 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지호가 생명의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왔잖아. 우리나라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해지는 길은 뭐냐면 자기가 아는 거를 모조리 그냥 녹취를 따거나 증언을 하는 거야. 근데 윤지호는 증언 안 해. 왜냐 아는 게 없거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그냥 그래서 조선일보가 있어 없어 막 그러니까 내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난 증인이 아닙니다. 이런 한심한 말을 윤지호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그 민원령 같은 데서 있잖아요. 네네. 그 윤지호한테 그런 질문을 한 MC를 막 나무라는 거야. 왜 윤지호를 닥달하냐? 우리 지호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몰아갖고 안민석까지 붙었던 그런 게 바로 윤지호 사건이고요. 야, 그래서 이번 네. 건은 정치적인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남현이만 붙었지만 만약에 남현이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을 잡을 뭐 비책이 있다, 있다 그러면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계속 내 말 안 듣고 지금 계속 지금 주장 다음으로 넘기려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사람들이 지금 내 이야기에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네네. 난리 났지 않아? 네, 난리는 다른 의미로 나긴 했는데 뭐 어쨌거나 교수님 난리 안 났어?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지호가 됐거나 남현이나 정청조, 뭐 남현희 씨도 제가 보기엔 지금 이재명 지지한다 이러면은 또 뭐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을 법한 맞습니다.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